반갑습니다. 인터넷 해킹 보안 실습 실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실전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에 취약점이 있고 또 이 개념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JWT 토큰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프레싱 토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리프레싱 토큰,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액세스 토큰을 다시 한번 재발급할 때 사용하는 토큰을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세스 토큰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액세스 토큰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에서 요청을 주고받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게 액세스 토큰이죠. 이제 이 액세스 토큰에서 API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API는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호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호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이 내용은 이걸로 이제 직결될 수 있게 맞출 수 있는 블럭 같은, 클라이언트가 이거 요청해 주세요, 로그인하게 해주세요, 버튼 누르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이제 그에 맞게끔 이제 반응을 하게끔, 반응이라기보다는 뭔가 내보내야 될 때 반응을 해줘야 될 때 이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이제 서로 맞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걸 이제 API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구현화시키면은 라이브러리로 볼 수 있겠고, 내용을 어떠한 규약에 따라서 사용자 이제 이용하는 사람을 제약시키게끔 어떤 특정 공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두면은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API라는 거대한 이 개념 자체만,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오가는지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 토큰은 기본적으로 수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수명이 존재해서 리프레시 토큰이 중간중간 이 수명을 다한 액세스 토큰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리프레시 토큰도 일단 수명은 존재해요. 대신 좀 더 길죠. 왜냐면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항상 발급받아야 되니까 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보안에 철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래 이 요청과 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토큰 타입과 액세스 토큰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제 인증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액세스 토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보통 이제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한 5분, 10분 남짓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제 인증 정보를 해킹하거나 다시 이제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공격자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할 때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다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리프레시 토큰을 하나 갈취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은 보안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됐다 그럼 이제 리프레시 토큰도 한번 폐기해주고 새로 발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리프레시 토큰도 여러 번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리프레시 토큰을 너무 유동적으로 바꿔놓으면은 한번 고정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노출이 되었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바꿔야겠지만 이걸 막 이제 너무 유동적으로 바꾸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토큰을 인증을 할 때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이제 다른 방식으로라도 좋으니까 리프레시 토큰을 확실하게 이제 액세스 토큰과 매칭시킬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아래 더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IP 주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가 인증이 되는지 인증되는 다른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검토해 보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리프레싱 토큰에 대한 간단한 과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과제를 오늘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은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액세스 토큰을 다시 이제 리프레싱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 관련해서는 이제 버그 크라우드에서 제보한 버그 내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버그 내용이 indicates the bug that I had found the 못 읽겠다. Authorization server was not checking the refresh token, access token, association.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살펴보자면은 읽지 못하는데 뜻은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내용만 살펴보자면 서버랑 액세스 토큰 그리고 리프레싱 토큰 간에 서로 매칭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토큰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프레시 토큰이라든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리프레시 토큰하고 그냥 맞춰만 놔주면은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 이 사람이 저 사람 건지 확인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한 내용하고 리프레시 토큰 아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요 내용이 서로 맞아가지고 인증 서버에서 매칭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줘야 되는데 전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했지 not checking the refresh token, access token association 이라고 서로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 가지 이제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과제 주어집니다. 이건 작년에 로그 파일을 하나 땄어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로그 파일을 하나 땄는데 이 로그 파일은 새로 하나 띄워놔야겠네요.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두겠습니다. 로그 파일을 하나 땄어요. 이 로그 파일에는 토큰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토큰이 예, 여기 토큰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토큰을 이용해서 톰이 얼마나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저희는 이 토큰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토큰을 분석할 사이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jwt.io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WT 토큰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디코딩 내용은 어디 보자. 이쪽은 이제 알고리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는 페이로드 데이터 그리고 여기는 아래 이제 서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격할 부분은 여기 알고리즘과 페이로드 이 두 부분을 공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격을 보니까 지금 시작 시간이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끝 만료 날짜도 2018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포크 변환기를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에포크 변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유닉스 타임 스탬프라고 리눅스에 아니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리눅스 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하시고 날짜랑 시간들 좀 맞춰줘야겠네요. 전 넉넉하게 5월 8일 정도로 맞춰놓고 타임스탬프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타임스탬프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 내용을 여기에 붙여주시면 지금 토큰이 변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 자체는 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만 내용을 좀 변조해서 공격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격을 하기 전에 인터셉트를 온해 줍시다. 지금 저희는 화면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Intercept is on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화면을 그 상태로 딱 멈춰서 캡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유지해줘요. 이 상태에서 체크아웃 한번 눌러줍니다. 하나 이제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서버에다가 요청을 전달한 상태예요. 근데 이 요청이 전달은 할 수 있어도 요청에 대한 답변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예, 여기 있죠? 체크아웃 웹코드 JWT 리프레시 체크아웃으로 직접 지금 체크아웃 요청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트로 보냈죠? 포스트가 보낸 게 아니라 답변이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 내용을 리피터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얘는 리피터에 한번 들어가 보고 얘를 샌드 하면은 샌드 해봤자 not valid JWT 토큰 please try again 이라고 해서 토큰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신한테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큰이 어디 박혀 있느냐? 여기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bearer하고 null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인증 토큰을 전송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디코더를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디코더에 이용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 알고리즘을 서명을 없애기 위해서 넌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디코드 베이스 64 형태로 디코드 해주시고 이 부분을 넌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인코드 해주세요. 베이스 64로 인코드 해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메모장 하나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점 붙여줘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중간 부분 페이로드 데이터 우리가 전송해야 될 데이터를 딱 넣어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알고리즘을 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인증 부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 그대로 변조된 하나의 토큰이죠. 이 변조된 토큰을 가지고 넣어 봅시다. 한번 얘를 넣어보고 시도를 할게요.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assignment 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인증이 됐다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프록시에다가 갖다 놓고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리피터에 한번 넣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보셔도 결과가 나온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한번은 포워드 시켜 봐야겠죠. 포워드 한번 해주고 확인해 보시면 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assignment 라고 성공적으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인터셉트 풀어주시고, 여기 지금 성공적으로 인증이 된 게 보이시죠? 쇼 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풀었기 때문에 크게 여기 보실 필요 없어요. 대신 이제 한 번 더, 이번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톰의 리프레시 토큰을 하나 탈취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액세스 토큰만 기간만 바꿔가지고 다시 강제로 재발급시켜서 변조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톰의 리프레시 토큰을 구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인증을 할 때 이 액세스 토큰을 다시 한번 변조해서 리프레시 토큰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변조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내용을 근데 인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끄고 다시 리셋 세션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기 있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저의 계정으로 여기 있는 톰의 체크아웃 상태를 탈취하는 행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탈취가 되면은 이번 실습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intercept. 자, 그럼 성공적이지 아니지, 일단 시작이 되었죠. 된 상태에서 저희의 이 계정 로그인, 그러니까 저희 계정이 인증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저희 계정 인증을 일단 먼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리프레시 합니다. 리프레시 한 상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스타트 부분, 여기가 아니고 자, 여기 있습니다. 리프레시. 방금 전에 여기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JWT 리프레시 로그인 부분이 확인될 수 있었어요. 제 로그인이 다른 사람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는 제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린 톰을 찾아야 되는데 제리가 로그인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피터에 보내보시고, 리피터에 보내서 한번 샌드해 보시면은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될 내용은 이 액세스 토큰을 변조해 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액세스 토큰을 마음대로 변조해도 리프레시 토큰이 얘가 톰인지 제리인지 뭐 그냥 된장인지 뭔지 구분 안 하고 다 보내주는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액세스 토큰만 변조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이제 리퀘스트에서 제리하고 내용을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리스폰스 이렇게 받은 거고, 이 내용이 지금 완전히 지금 노출된 상태인데 원래는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HTTP 통신이 아니라 TTPS 통신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 부분도 지금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토큰을 가지고 한번 변조를 진행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웹 토큰에 한번 붙여주시면 지금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로드 이렇게, 그리고 서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알고리즘 먼저 변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서명 안 쓸 거니까 변조 한번 해야겠죠. 알고리즘 is none. 자, 변조 하나 됐죠. 좀 찍어주시고, 이번엔 페이로드도 내용을 변조할 거예요. 저기서 한번 변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젤이 대신에 톰, 서버에 톰이라고 되어 있죠. 톰 맞춰주시고, 어드민은
어차피 저희가 건들지 않을 내용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조가 완료됐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체크아웃을 한번 변조를 해야 됐었죠. 지금 체크아웃 체크아웃 빨리 안 나오네요. 체크아웃 변조를 해야 되는데 체크아웃 변조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과거 리피터를 한번 사용해서 리스폰스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담으로 여기 나온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프록시 한번 여기에 있던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만약에 인증을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는 인증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좋아요. 체크아웃 한번 다시 하고 아우 넘어갔다. 다시 한번요. 자꾸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됐다. 이 체크아웃 지금 이 상태에서 센터 리피터 하고 여기서 이제 null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이 내용을 이용해서 send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 내용이 복사가 안 되고 저 내용이 자꾸 복사가 되네요. send 하게 되면은 user is not Tom but Jerry. Please try again. 이렇게 제리가 아니라 톰이 아니라 제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라는 경고문과 함께 실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여기 1번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은 congratulation이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성공이 된 거예요. 성공이 된 거고 이거를 이제 bear로 null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forward를 해주면은 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assignment 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 간에 서로 서버가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는지 확인 안 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증을 가지고도 상대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 공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만약에 보안 전문가가 된다면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서로 간 매칭이 되는지 항상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11번 내용을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